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 가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 나였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없던 일로 묻을 것인지 검찰 고발, 언론 제보 등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경기경제신문에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낙연 후보나 캠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거 전략으로 쓰일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이재명 전 시장을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과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외면하고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것이 문제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왔습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반려였습니다. 당시에도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2년 3개월 뒤 내가 최초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민감한 시기에 왜 이렇게 밝힌 걸까요? 아니 원래 이제 당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는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에서 이 부분이 언론에 제보가 됐다라는 거는 누구나 여기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정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자체가 자꾸 어떤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고 신당을 창당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분열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높은 차원에서 다시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당내 경선에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그 두 대통령께서도 당내 경선에서 서로 고소고발해서 결국엔 다 그렇게 단죄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좀 당에 도움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계속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평호 전 시장께서 본인이 했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입장문을 보더라도 당시는 당시에 경선 캠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밑자락은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낙연 전 대표가 안 했다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국민의힘도 늘 그러잖아요. 대장동 건은 민주당 내에서 먼저 한 건데 왜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냐라고 하는데 이 재대장동 건은 결국에는 이 폭넓게 좀 봐야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에 한 빌미였지만 이 부분이 지금 부각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 예전에 다 이미 나왔던 알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았다. 근데 당시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는 몰랐었고 제보자로 지금 내가 밝히겠다 할 때는 지금은 이제 상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가시권에 들어온 이런 상황이라서요. 탈당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한 결별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한 결별 선언이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게 대장동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의 그 민주당의 가장 큰 난제인데 그 사법 리스크의 핵심이 대장동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고 그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으로부터 사실상의 테러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저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만 보자. 이제는 우리는 같이 못하는 사이다라고 저는 명시공히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그것이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마침표를 찍은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납니다. 이 만남에도 굉장한 지금 주목도가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최근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입장은 얘기하셨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연락하고 있다. 연락하는데 답이 없고 문자도 보냈다. 만날 의향이 있다. 만나서 말하자면 통합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나 지금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것들이 어떤 분들은 자꾸 그래요. 이게 무슨 회피 작전이다.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계단을 밟고 있는 겁니다.
당의 아주 무게감 있는 상임 고문들과 당의 어떤 통합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 것인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정세균 전 총리는 통합론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혜를 주시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마음이 충족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이런 과정 거쳐서 만남을 요구하면 만나야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결정하는 것들이 명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 어쨌든 내일 정세균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자기 희생적, 오늘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자기 희생적 결단이 없으면 당 분열을 수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지금보다는 조금 진전된 입장을 이재명 대표 밝힐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그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네. 나머지 두 분 총리도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오신 거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당대표 사퇴를 다 염두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는 뭐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과거에 명락회동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사실상 사진 찍기용으로 이용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물론 대선 경선에서의 예. 경쟁 후보였다고는 하지만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런 식으로 좀 모욕적으로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시에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이번에도 만난다고 하는 회동의 의미가 통합이라는 이미지만 줄 거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낙연 네. 대표가 간파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는 나머지 두 총리도 이재명 대표의 뭐 당대표 사퇴, 일선 후퇴 이후에 통합 선대위 구성 이런 것까지는 요구를 해야지 이 총리들 간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당권과 대권 포기 전제로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왔었는데 내일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일단 통합이냐 분열이냐를 결정할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정치권에 내일도 주목할 뉴스가 꽤 넘쳐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